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2년 전 잠적했던 조성길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대리가 한국에 망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대사급 고위 인사의 한국 망명은 처음인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타격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첫 소식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11월 조성길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대리가 부인과 함께 자취를 감췄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을 이유로 이탈리아 정부가 북한 대사를 추방한 뒤 유럽 내 핵심 공간의 대사 역할을 했던 그는 아버지와 장인 모두 대사를 지낸 북한 엘리트 집안 출신이어서 북한 내 고급 정보를 많이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면서 국제사회는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6일 복수의 정보 관계자들과 여당 핵심 관계자를 인용해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 대리가 지난해 7월 한국에 망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조 전 대사 대리의 망명 사실을 확인하며 한국 당국이 그를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고 한국 국정원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 1997년엔 이집트 주재 장승길 대사 부부의 미국 망명 사례가 있긴 했지만 북한의 대사급 고위관리의 한국 망명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 정권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태양원단에 좀 큰 타격이 됐는데 조성길이까지 오게 되면은 일반 당국자까지도 탈북을 막으라 그러는데 외교관들이 오는 거는 큰 심리적 타격이죠, 김정은이한테. 앞으로 이제 철저히 단속하고 할 겁니다. 해외공관들 지시 내려가고. 북한 전직 외교관인 A씨는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국에 망명한 북한의 외교관들은 북한 외무성 출신 6명 정도에 무역 관련 10여 명, 보위부와 서기실 등 각종 기관의 파견 인사 10여 명 등 대략 25명이 한국에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영국 주재 북한 공사로 활동하다 한국에 망명한 태영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조 대사대리 잠적 후 동료 탈북민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정부가 그의 가족의 안전과 한국행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었습니다. 우리는 조성길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한국 정부가 안전한 한국행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한다. 토마스 오에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지난해 1월 서울에서 망명은 국제법이 보장하는 권리로 조 전 대사대리 부부 역시 그런 권리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전 대사대리의 한국 망명이 뒤늦게 알려진 배경엔 그의 신변 보호와 북한에 있는 가족의 안전 때문에 그가 비공개를 요청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전 대사대리에 따른 당시 부모와 함께 탈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탈리아 외교부는 지난해 2월 성명을 통해 조 전 대사대리 부부가 잠적한 지 나흘 만에 딸이 북한으로 돌아갔다는 통보를 북한 당국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혀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조 전 대사대리의 한국 망명에 대해 6일 현재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중국이 북한 등과 함께 국제사회의 제재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인권 침해를 받고 있다면서 제재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 제재와 상관없이 인도적 지원을 지지하고 있다는 미국 등은 인권 유린의 당사자는 중국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75차 유엔 총회의 분야별 위원회가 본격화된 가운데 인권 문제를 다루는 지난 5일 제3위원회에서 중국은 미국 등의 제재로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주엔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전체 토론에서 26개국을 대표해 제재로 인한 인권 침해 행위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Unilateral coercive measures have undeniable impact on human rights as they impede the full realization of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and hinder the well-being of the population in the affected countries. 장주엔 대사는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면에서 제재로 인해 제대로 된 장비와 기술, 물품 등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대표로 발표한 공동 성명에는 북한을 비롯해 이란, 베네수엘라 등 대부분 미국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들이 서명을 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이 나온 바로 다음 날인 6일, 미국 등 서방국들은 인권 유린의 당사자는 바로 중국이라며 39개 나라 공동 명의로 중국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독일이 대표로 발표한 공동 성명을 통해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의 인권 침해 상황과 홍콩에 대한 중국의 탄압 등이야말로 인권 탄압이라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Clear signal that the concerns about the Chinese policy towards the Uyghur minority in Xinjiang, that this concern is growing and it is a worldwide concern. And with this signal, we combine our demand and request that China close the detention camps in Xinjiang. 미국 대표부는 중국 등이 제기한 제재 중단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에 직접적인 언급을 하는 대신 켈리 크래프트 대사가 미국 등이 공동으로 참여한 중국 규탄 공동 성명을 트위터에 공개한 사실을 알리며 우회적으로 중국을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제재 위반과 인권 유린 등을 지적하면서 국제 공조를 강조해온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미국 정부가 인도주의 지원에 절대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For those people who think that we are applying sanctions on humanitarian aid, absolutely we are not. And the president has made that very clear. The secretary has made that clear. And we will continue to offer our help in the form of medical supplies to countries that have really rogue leadership. 또 미국은 국무부 등의 입장 발표를 통해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는 북한의 인도주의 지원,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대응 지원을 막고 있지 않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도택성입니다. 북한이 상당히 정교한 사이버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미국의 시스템과 네트워크, 정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미국 국토안보부가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는 6일 공개한 2020 국토위협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 당국은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등 국가주도 사이버 위협 행위자들의 역량과 행동, 의도를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미국의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사회 기반 시설과 국가 안보 자산을 위협하며 붕괴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러시아와 중국을 가장 위협적인 사이버 적대국으로 지목하면서 북한과 이란도 이들 못지않게 미국의 시스템과 네트워크, 정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사이버 능력이 정교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지금까지는 북한이 사이버 범죄를 통한 수익 창출에 국한된 활동을 보여왔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북한의 의도가 바뀌면 더 광범위한 첩보 활동을 하거나 파괴적인 공격으로 인프라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빠르게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하버드대 벨퍼 센터가 6일 미국 대선과 대북 정책 함의를 주제로 연 화상회의에서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허드슨 연구소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 태평양 석좌는 북한이 자신의 한계와 새로운 미국 행정부의 협상 전략을 시험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크로닌 석좌는 그러면서 미국의 새 행정부는 북한과 안정적인 외교 관계를 이끌기 위해 과하게 대응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은 북한 경제는 제재를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개선되기 어려워 보일 정도로 힘든 상황이라며 몽골과 인도, 유럽연합 등 다국적 대북 경제 프로젝트를 북한에 제안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미북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있어 인권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며 북한의 핵과 인권 문제는 깊이 연계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열린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연말까지 80일 전투를 벌이기로 결정한 것은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자연재해 등 3중고 속에 북한이 주민들의 노력 동원이라는 고육지책을 다시 꺼내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당 창건 기념일에 보여줄 게 없는 상황에서 올해 안에 경제 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에 결국 비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해 복구나 위기 돌파로 비상체제를 가동하겠다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검덕지구 피해 복구 등 여러 인프라와 철도, 도로, 에너지 분야 역량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대북 제재가 계속된다면 여러 자재도 가져오기 어려운 만큼 화학공법 등 국산화를 위한 노력이 80일 전투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북한이 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핵과 미사일 등 전략무기를 총괄하는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박정천 군 참모장에게 원수 칭호를 부여한 것은 미국과의 향후 협상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전략적 군사도발 카드를 써야 할 경우를 고려해 군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김진무 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가 분석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